비트코인 상승이 주식시장과 동조하며 메토우구와 FTX의 배상 잠재성이 우려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상승은 아직 이르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0년간의 대박 배팅으로 비트코인에서 대승을 거둔 젊은 기업가 에릭 핀만의 부호 성장기. Icing on the cake is that it's a great investment. 이데어리움 재단의 자산이 몇 년 내에 고갈될 수 있으며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이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할 것을 조언합니다. 자오창펑의 석방 효과와 이유리 상장으로 BNB가 역사적인 최대 상승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사건이 격화되면서 T1 생태계의 MEME 코인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계를 다시 측정하고 24시간 부의 비밀번호를 마스터하여 함께 천천히 부유해집시다. 8월 27일 화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먼저 가상화폐 시장의 24시간 데이터 헤드라인을 보겠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 데이터와 실업률 등의 긍정적인 데이터 자극을 받아 미국 주식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은 자체적으로 뉴스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미국 주식의 반등에 따라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은 58,000달러에서 65,000달러까지 반등했으며 현재는 6만 달러 위에서 변동을 유지하며 소폭의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매우 호조를 보였으며 지난주 5일간 지속적으로 순유입이 있었고 총 자금 순유입은 5.6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큰 반등을 일으킨 주요 원인입니다. 반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지난주 5일 거래일 동안 자금의 순유출 경향을 보였으며 총 4,350만 달러가 유출되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 2위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주로 9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인 12소 베이시스 포인트인지 적극적인 50 베이시스 포인트인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9월 금리 인하 15 베이시스 포인트의 확률은 64%, 50 베이시스 포인트의 확률은 36%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은 명백히 반등하며 상승했지만 거래소의 순 포지션은 여전히 부정적인 구간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4,000달러의 비트코인은 상대적으로 투자 성가비가 높지 않으며 투자 이익 확률이 손실 확률보다 명백히 낮습니다. 또한 73,000달러로 돌아갈 공간은 적지만 52,000달러 이하, 심지어 88,000달러의 공간은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현물 ETF는 소폭 자금의 순유입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7만 달러로 반등하면 현물 ETF의 구매력은 즉시 대폭 약화될 것입니다. 전통적인 기관들은 저렴한 비트코인을 기다려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의 성가비가 점차 매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시장은 잠재적인 문청우와 FTX의 배상 사건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자금 비용률은 단기 시장에서 강세인지 약세인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긍정적 비용률은 시장의 강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며 롱 포지션 사용자가 숏 포지션 사용자에게 자금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정적 비용률은 시장의 약세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며 숏 포지션이 주도적이고 롱 포지션 사용자에게 자금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약 3개월간 지속되었던 긍정적 비용률이 최근 반전되어 몇 차례 부정적 비용률 구간에 들어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64,000달러 부근은 매수와 매도의 중요한 접점이며 앞으로의 것이 경제시장은 금리 인하 게임에 직면해 있으며 상승 추세도 제한적입니다. 향후 시장은 주로 보수적인 리스크 회피가 주를 이루며 포지션을 50% 이내로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격과 방어 모두 가능한 투자 방법으로 마이닝 기계 정기 구매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눌러주시고 24시간 동안의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관련 뉴스 중 가장 돈과 가까운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현재 포브스 억만장자 즉시 순위에는 15명의 억만장자가 암호화폐 분야에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2023년에 9명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창립된 이후 15년 동안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수많은 100만 장자, 1000만 장자, 심지어 억만 장자가 탄생했습니다. 이들의 갑작스러운 부의 축적은 직업, 신분, 성별, 나이와는 무관하며 단지 적절한 시기에 매입하고 보유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암호화폐 전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에릭 핀만은 암호화폐 분야의 많은 거물들에 비해 자산이 많지 않을 수 있지만 그의 암호화폐 경험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18세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백만장자가 된 에릭 핀만은 2011년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구매했습니다. 당시 12세였던 그는 할머니에게서 받은 1.2445달러를 사용해 133 BTC를 구매했습니다. 이는 핀만의 비트코인 투자 및 창업 인생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핀만은 2013년 말에 103개의 비트코인을 1,200달러에 모두 판매해 12만 달러의 창업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300개의 비트코인으로 자신이 창업한 보탄결 기술을 판매했습니다. 핀만은 2017년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I really do have a lot betting on Bitcoin because I really do firmly Bitcoin to me it's not just an investment, it's not just maybe a get rich quick scheme as a lot of people put it, but I see it as the future of currency. I see it as the future of the financial system. So I think that's where it is, and I think the icing on the cake is that it's a great investment. 지금 되돌아보면 에릭 핀만의 안목은 확실히 예리했습니다. 현재 25세인 핀만은 현재 자산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서 자신을 가장 젊은 비트코인 100만 장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세 이전에 그가 한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를 중퇴하고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첫 번째 스타트업 회사를 팔고 비트코인으로 첫 100만 달러를 벌고 수백만 달러 가치의 암호화폐 스타트업을 런칭했습니다. 정말 Z세대의 대표 인물입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종종 자신의 안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 재단이 거의 자금이 바닥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블록체인인 이더리움의 재단은 분명 많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재단은 벌어도 많이 쓰고 있으며 소규모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를 들어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폐를 전송하는 이메일 월렛이나 스테이블 코인만 지원하는 비관리형 스마트 계약 지갑 다이모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더리움 재단의 재무 보고서는 매우 불투명하여 보통 2년이 지나야 그 해의 재무 보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이더리움 재단의 자금 상황과 향후 계획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더리움 재단은 현재 8억 4,500만 달러 가치의 ETH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ETH 전체 공급량의 약 0.25%에 해당합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은 2023년 4분기에 3천만 달러, 3분기에 890만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자금은 주로 글로벌 회의, 온라인 강좌, 혁신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재단은 포괄적이고 투명한 총 지출 보고서가 부족하며 최신 보고서인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지출이 4,8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매년 1억 달러의 지출 속도로는 이더리움 재단이 8년 내에 ETH 자산을 소진할 수 있으며 지출 증가 속도를 고려할 경우 남은 자산이 향후 5년을 유지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Get the Ethereum Foundation to sell about 70,000 ETH, like basically at the top, and that's doubled our runway now. 비탈릭 부테린조차 재단의 코인을 팔도록 재촉하고 있으니 재단의 자금 부족이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님이 분명해 보입니다. 재단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방법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보유한 주요 통화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자산을 스테이킹하여 이자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동성을 포기하고 이자를 선택하는 것이 재단에게는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또 다른 방법은 재단을 해산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재단은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며 심지어 해산에 대한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자오창펑의 귀환으로 바이낸스의 글로벌 확장이 계속될 것인가? 바이낸스 체인에서 지원받아 저항계 리도가 자유를 위해 상승 중입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야의 기업들은 종종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근본 원인은 입법 부족과 SEC, CFTC 등의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에서 모호함을 보이고 있어 시장 참가자들에게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의 거래소 운영이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벌금이 부과된 이후 바이낸스는 43억 달러의 벌금을 맞고 조창펑이 사임한 뒤 미국 시장에서 철수했습니다.
43억 달러의 벌금은 일종의 소금물 수준에 불과하며 3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결국 4개월로 줄어든 것, 36년형과 모든 재산 몰수라는 루머에 비해 조창펑에게는 큰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운영권을 성공적으로 지켰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의 암호화폐 환경은 선거로 인해 다시 뜨거워지고 있으며 바이낸스가 미국 시장에 다시 진입할지 주목됩니다. 바이낸스의 리차드 텅에 따르면 미국 시장은 여전히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지만 과거 미국 규제 기관과의 복잡한 엮임으로 인해 현재 즉시 복귀할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바이낸스의 글로벌 본사 위치에 대한 추측에 대해 리차드 텅은 바이낸스가 현재 본사 위치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바이낸스는 유럽연합 MiCA 규정 준수 스테이블 코인 EURI를 상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4년 8월 28일부터 바이낸스 사용자들은 현물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낸스는 이번 EURI 상장에 대해 BNB를 상장 비용으로 받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일본, 미국 및 특정 지역의 사용자들은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So we are now focusing, moving the organization forward into not only being a user-focused, user-led organization, which is our mantra, and that will always be the case. 조창펑은 항상 권력자의 이미지를 주며 그는 바이낸스의 운영 및 정신적 지도자입니다. 반면 텅은 다른 유형의 CEO입니다. 조창펑은 바이낸스가 글로벌 기업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이낸스가 전 세계적으로 운영되며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에 속한다고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바이낸스의 이상적인 본부일까요? 차분히 생각해 보세요. 조창펑의 실제 출소까지는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현물 거래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F리치와 같은 밈코인들도 이미 체인에서 배치되고 있습니다. 조창펑의 복귀는 BNB 가격 상승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중기 목표는 조창펑 출소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항상 규정 준수의 원칙을 지키는 바이낸스는 정말로 규정을 철저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바이낸스는 홍콩 경찰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았으며 이는 사건 해결 과정에서 정보 분석을 제공하고 범죄 조직의 용의자를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바이낸스가 조직 범죄 및 삼합회 조사국과 협력하여 오프라인 법 집행 교육 과정을 개최한 적도 있습니다. 규정을 따르는 모범 사례로서 암호화폐 업계의 협력 경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가 불법 활동 혐의로 파리에서 체포되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젯밤 프랑스 당국은 두로프의 구금 시간을 연장했으며 이는 텔레그램 앱이 범죄 활동을 조장했다는 혐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TO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텔레그램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체포되었고 구금 시간은 최대 96시간으로 연장되면서 톤 생태계는 디지털 레지스턴스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리도는 저항계의 이미지로 텔레그램 창립자가 2009년 러시아의 푸틴 반대 운동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바이낸스의 톤 아이콘도 저항계의 이미지로 변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MEME 코인 리도는 2024년 1월에 출시되었으며 현재 바이낸스의 지원으로 시가총액 8,100만 달러, 24시간 상승폭 14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도는 톤 생태계의 MEME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암호화폐 산업에서 자유를 옹호하고 검열에 저항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두로프 체포와 관련된 미에미 코인 중 일정 시가총액을 가진 미에미 코인이 티아론 생태계에 등장했으며 이름은 프리듀오롭입니다. 선의천의 지지 이후 이 코인은 급등했으나 현재는 다시 하락하여 시가총액이 약 100만 달러입니다. 톤 생태계에서도 몇 개의 미미 코인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으며 그중 하나는 시가총액이 200만 달러를 넘지만 거래량은 낮습니다. 거래량은 톤 생태계 미미 코인의 특징일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아직 톤 체인의 제품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OKX의 웹3 지갑은 DEX에서 톤 체인으로 톤을 충전하는 비교적 편리한 경로 중 하나이며 DEX 기능도 내장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톤 생태계 MEME 코인들이 모두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만큼 이 사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 루문이 4월에 출시된 이후 4개월 동안 총 1,560만 건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1억 6,240만 달러의 수수료가 발생했습니다. 루문은 처음 2달 동안 거래량이 가장 많았으며 하루 거래량은 보통 30만 건을 넘었습니다. 암호화 거래 플랫폼 와지르X는 인도 루피 INR, 출금의 첫 번째 단계가 개방되었으며 모든 자격을 갖춘 사용자는 INR 잔액의 최대 66%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매매코인 열풍이 식으면서 소라나 블록체인에서의 일일 거래 수수료 총액이 수개월간의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월요일에 소라나의 일일 거래 수수료는 63만 9천 달러로 8월 8일의 월간 최고치인 183만 달러보다 65% 감소했으며 3월 18일의 역사적 최고치인 5억 8만 달러보다 87% 감소했습니다. 이집트 핀테크 스타트업 럭키가 최근 전환사채 투자 라운드에서 300만 달러를 모집했으며 로락스 캐피털 파트너스, 캠, 디스럽텍 벤처스 및 기타 기존 투자자들이 지원했습니다. 지난주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에 총 5억 3,300만 달러가 유입되어 5주 만에 최대 유입량을 기록했습니다. 비트코인 유입 자금은 5억 4,3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